네이버 블로그. 혹시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렇다면 명절 저품질이라는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꼭 그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연휴만 딱 지나고 나면 블로그 방문자 수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 보이던 내 글이 검색 결과에서 막 밀려나는 그런 경험 혹시 직접 겪어보셨다면 그 답답함 정말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진짜 많은 블로거분들이 혹시 나도? 하고 걱정하는 현상이거든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명절 저품질 현상의 실체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불구둥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블로거분이 본인의 경험 그리고 여러 자료 분석을 토대로 작성하신 글인데요. 왜 다른 때도 아니고 유독 명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 또 소문들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의 실제 상황은 어떨지 이런 추측들, 또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아주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명절 저품질 현상 뒤엔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떠도는 소문들은 얼마나 믿을 만한 건지, 또 만약에 이런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 핵심 정보들을 같이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면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일단 블로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도는 소문, 그건 역시 이거죠. 네이버가 일부러 특정 블로그들을 딱 골라서 저품질로 만들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요. 네, 그런 소문이 아주 무성하죠. 심지어 이걸 뭐 해결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그런 사기성 컨설팅이나 강의까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근데 이 자료의 필자인 불꽃웅님은요, 과거에 네이버가 소위 최적화 블로그,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유독 잘 되는 그런 블로그들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뭐랄까 좀 평준화시키려고 이런 일을 벌인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긴 하지만 본인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네,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그 근거로 이 현상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10년도 더 전부터 꾸준히 관찰되어 왔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네,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필자의 글에 따르면요. 아주 오래전에는 정말 마음먹고 한 2주 동안 매일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한 보름치 글을 미리 쫙 써서 예약 발행만 걸어놔도 최적화 블로그라는 걸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당시에는 그렇게 만든 최적화 블로그가 대략 한 2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었다는데 와, 지금은 상태 좋은 최적화 블로그 하나가 1,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요. 와, 1,000만 원이요? 네, 정말 격세지감이죠. 이런 배경을 좀 알고 보면 초기에 일부 전문 블로거나 뭐 마케팅 대행사 같은 곳들이 명절의 저품질 현상을 겪어도 왜 상대적으로 좀 덤덤했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하. 이미 여러 개의 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필요하면 뭐 상대적으로 쉽게 다시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뭐 부들만의 리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이버가 정말 의도적으로 블로그 등급을 조절하려는 걸까요? 필자는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렇죠. 만약 네이버가 진짜로 모든 블로그의 영향력을 비슷하게 만들고 싶었다면 훨씬 더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검색 알고리즘이나 블로그 지수 평가 방식을 아주 크게 한번 업데이트해서 모든 블로그의 점수를 리셋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더 깔끔하겠죠. 굳이 매년 명절마다 이렇게 많은 블로거들한테 혼란 주고 불안감 주는 방식을 택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필 명절일까요? 1년 365일 중에 다른 날도 많은데 말이죠. 여기서 필자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이 딱 나옵니다. 바로 명절 연휴가 네이버 같은 거대 IT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시스템 점검이나 중요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말 그대로 최적의 시기라는 겁니다. 아, 시기적인 문제다. 네, 그 이유는 바로 트래픽. 바로 이때가 네이버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인 셈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요, 명절 기간 동안 블로그 트래픽은 평소보다 평균, 이게 무려 30에서 40%나 뚝 떨어져요. 바로 이 엄청난 트래픽 감소가 네이버에게는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검색 결과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 또 스팸성 컨텐츠를 걸러내는 필터링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조정하는 작업, 그리고 요즘 부쩍 늘어난 그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컨텐츠 있잖아요. 그걸 탐지하는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아, AI 컨텐츠 감지 중요하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블로그 글의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랭킹 시스템 자체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광고가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즉 광고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도 이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명절 저품질 현성은 네이버가 당신의 블로그를 콕 집어서 괴롭히려는 그런 악의적인 조치가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찌 보면 부수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부수적인 현상이다.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플랫폼 운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명절 저품질의 실체에 더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사실 블로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내 잘못이 아닌데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일들이 벌어지길래 우리 블로그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필자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인덱싱 재조정 가능성인데요. 네이버는 주기적으로 방대한 양의 블로그 길들을 다시 읽어드리고 이걸 인덱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요도나 품질을 재평가해서 검색 결과에 어떻게 노출할지 정리를 하는데요. 네, 주기적으로 하죠. 이 과정에서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예를 들어서 AI가 자동으로 대량 생산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컨텐츠 혹은 과도하게 상업적인 홍보성 글들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필터링돼서 일시적으로 노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필터링이 강화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체류 시간 및 클릭률 하락의 여파입니다. 이건 앞서 말한 트래픽 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요. 명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검색 자체를 덜 하니까 당신의 블로그 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어쩔 수 없이 글을 클릭하는 비율, 즉 클릭률이나 글을 읽는 시간, 체류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의 검색 순위를 결정하는 그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이런 자연스러운 감소를 보고 이 글 갑자기 인기가 식었네? 품질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글의 순위를 이전보다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오해, 억울할 수 있겠네요. 네, 내 잘못이 아닌데 알고리즘이 오해하는 셈이니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 가능성은 상업성 필터의 일시적 강화입니다. 생각해보면 명절 시즌에는 유독 명절 선물 추천이라던가 추석 특가 세일, 설날 이벤트 같은 쇼핑 정보나 할인 쿠폰 관련 글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글들이 확 늘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글들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진짜 스팸성 블로그나 어뷰징,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하는 블로그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평소보다 상업성 콘텐츠를 판단하는 필터의 강도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스팸을 잡으려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필터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정상적인 정보성 글이나 후기 글을 쓰는 일반 블로그까지 영향을 미쳐서 노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 지점은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팸이나 어뷰징 같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필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해 분명히 필요한 조치인데요. 그렇죠.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의를 가진 일반 사용자나 콘텐츠 창작자들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아직은 인간처럼 맥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부수적 피해, 영어로 하면 collateral damage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유적 피해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이런 필터링 기준의 변화나 시스템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혼란이나 영향에 대해서 과연 어느 수준까지 미리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까요? 시스템 점검 중이니 양해 바랍니다.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투명성 문제군요.
흥미롭게도 이 글을 쓴 불고둥님 역시 과거에 직접 저품질 상태를 길게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아, 직접 경험을 하셨군요. 네, 무려 3년 동안이나 저품질의 늪에 빠져 있었다가 최근에서야 준최7이라는 등급으로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저품질 기전에는 네이버 광고 시스템인 애드포스트를 통해서 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었다고 해요. 아직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블로그 등급이 회복된 지 2달 만에 하루 2만 원 정도의 수익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와, 3년이라 정말 대단한데요? 네, 3년이라니. 저 같으면 정말 속 터지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블로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보면 저품질 진단을 받은 첫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새로운 글을 꾸준히 발행했고 2년 차에는 주 3회, 그리고 3년 차부터는 주 1회씩이라도 꾸준히 포스팅하면서 블로그를 정말 정성껏 관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끈기가 대단하죠. 와, 정말 꾸준함이 답이었네요. 글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과거 이야기도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 10여 년 전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명절 시즌에 네이버가 중국에 있는 인력회사에 아웃소싱을 줘서 네이버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그런 악의적인 상업 블로그들을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골라내서 제재했다는 소문이 마케터들 사이에서 파다하게 돌았다는 내용입니다. 아, 수작업으로요? 네. 물론 필자도 이것이 확인된 사실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지만 과거에도 네이버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 같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경험과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이 블로거라면 이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떤 조언들이 있을까요? 첫째,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너무 상업적인 내용의 새 글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기에는 네이버 시스템이 블로그 글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 즉 인덱싱 자체가 평소보다 느려지거나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둘째,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는 블로그 순위가 좀 떨어지거나 방문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면서 바로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일단 차분히 지켜보라고 조언합니다. 아, 기다려라. 네,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원래 상태로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이 시기에는 존버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다. 이런 현실적인 팁도 덧붙입니다. 존버 정신, 중요하죠? 셋째, 현재 내 블로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치 콘솔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확인했을 때 내 글이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횟수 자체는 이전과 비슷한데 클릭 수만 눈에 띄게 줄었다면 그건 흔히 말하는 저품질 상태라기보다는 명절 연휴로 인해 전체적인 인터넷 사용량이 줄어든 데 따른 단순 트래픽 감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 원인 파악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물론 앞서 언급했던 스팸 필터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오류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조언입니다. 네이버라 직접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팀 공식 블로그나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에 올라오는 공지사항이나 운영 가이드라인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변경사항이 있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군요. 네. 결국 플랫폼의 룰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겠죠.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저품질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된다면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좀 과감한 결정인데요. 문제가 된 기존 계정은 과감히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계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아, 새로 시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존 계정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되 꾸준히 관리하면서 글을 발행하는 동시에 뭐랄까 위험분산 차원에서 새로운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함께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두 트랙 전략이군요. 네. 필자 본인은 후자의 방법을 택해서 현재 총 3개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이라고 하네요.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 3개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요즘은 뭐 챗GPT 같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네이버 블로그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거리 중 하나인 명절 저품질 현상에 대해 불꽃웅이라는 한 블로거의 깊이 있는 분석과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 현상은 네이버가 특정 블로그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조치라기보다는 인터넷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명절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대규모 시스템 업데이트와 내부 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나 트래픽 변화 혹은 필적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부수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이걸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이 논의는 단순히 네이버 블로그라는 특정 플랫폼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은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운영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플랫폼 위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생계를 유지하는 수많은 창작자들, 즉 크리에이터들이 요구하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그 균형점이 참 어렵겠네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플랫폼의 시스템 업데이트나 정책 변경이 창작자들의 활동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 플랫폼은 이러한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과연 어느 수준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또 창작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플랫폼과 창작자 생태계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시작하려는 분들, 그리고 이런 거대 플랫폼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자료와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불꽃웅 아저씨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빠 언니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해요. 제발요.